어제 추미애 전 장관이 함께한 영남 콘서트를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는 열린민주당 개혁 토크 콘서트가 매주 진행됩니다. 열린민주당은 창당 정신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민주개혁 진영의 정권 재창출과 더 큰 개혁의 바다로 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매주 진행되는 콘서트를 통해 그간의 경과와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인 만큼 전국의 당원분들께 당의 주인으로서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다시 기각되었습니다. 국기문란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피의자의 구속 사유에 대한 판단이 곧 수사의 성패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데도 언론은 수사 자초 위기, 수사 동력 상실 등의 자극적 제목을 통해 마치 범죄의 실질이 인정되지 못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언론 자유의 본질에 비추어 과연 책임 있는 보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전자증거 등에 비추어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조직적 개입은 분명히 드러났고 국민의힘의 결탁 또한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대검의 조직적 일탈을 지시할 수 있는 사람, 직제상 수사정보정책관을 자신의 눈과 귀로 쓸 수 있는 사람, 실제로 판사 사찰이란 일탈 행위를 지시하여 직권을 남용한 사람에 대해 모든 증거는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국 피라미드의 꼭지점에 있었던 전직 검찰총장이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거듭한 허위 주장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뻔뻔한 언행으로 일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공수처는 이미 드러난 불변의 증거에 따라 끝까지 좌거우면하지 않는 수사로 전현직 검사들의 거짓과 뻔뻔함의 실체를 철저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자신과 친지들의 비위에 대한 낯뜨거운 부정 외에도 윤석열의 망언은 특히 노동 문제에 대한 인식에서 도무지 바닥을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프로이트는 말실수를 두고 부지불식간의 속마음을 들켜버리는 말로 억눌린 무의식이 입 밖으로 표출돼 난처한 지경에 이르는 것이라고 했는데 윤석열의 노동인식을 드러내는 막말 퍼레이드가 딱 그 꼴입니다. 주 52시간제는 기존 68시간제에서 휴일 근로 16시간을 줄인 것에 불과합니다. 휴일에 쉴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비현실적이라면 과연 윤 후보는 어느 현실에서 살고 싶은지 의문입니다. OECD가 낸 통계로도 2020년 기준 한국 노동자는 OECD 평균과 비교해 여전히 221시간 더 많이 일했고 독일에 비하면 무려 576시간을 더 일하는 등 과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우리 노동자의 수준에도 불구하고 노동 생산성을 저해야 하는 야근 문화는 건강한 경제 발전을 해치고 삶의 질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대를 역행하는 윤 후보의 발상은 최저임금제에 대한 천박한 인식에서도 정점을 찍었습니다. 최저임금제의 기본 취지조차 모르고 헌법 제32조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발언으로 일관한 것을 보면 법조인이 아니라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 소양마저 의심케 합니다.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쉴 권리, 생존을 위한 임금을 보장하고자 하는 고민의 산물을 비현실적이라며 철폐하려는 자, 비극적인 노동 현장 사망을 노동자의 실수라고만 규정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손질하려는 자가 과연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지 국민 여러분의 현명하고 엄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마치 전두환과 하나회가 국정을 장악해 나라를 뒤흔든 것을 벤치마킹하듯 정치검사들의 집합소 같은 윤석열 선대위는 그들이 꿈꾸는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미래보다 정치검찰과 정치검사의 미래를 위해 권력을 찬탈하려는 그들의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권한을 위임한 주권자라는 점을 철저히 외면한 대가는 참담한 몰락이라는 점을 기필코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지난 3일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구속기소로 수많은 서민을 울린 주가 조작에 뛰어든 배우들과 연출자 권오수 회장은 모두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작전을 위한 자금을 조달한 제작자 격인 김건희 씨만 아직 소환은커녕 서면 조사조차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석열 본인의 말처럼 주가 조작은 중대범죄이며 돈의 흐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검찰의 전직 식구 감싸기가 작동하는 것은 아닌지, 제1야당 후보의 부인이라고 해서 성역이 되는 것은 아닌지 검찰이 직접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조속한 출석조사와 그 결과에 의한 엄벌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지난 2일 여러 진통 속에 600조 원 규모의 민생 방역 슈퍼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021년 정기국회도 이제 막바지에 이른 만큼 쌓여있는 민생 법안과 개혁 법안 처리를 통해 3월 대선이 결국 국민의 행복을 위한 축제가 되어야 한다는 국회의 역할과 사명이 실행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에 대해 침묵하는 검찰이야말로 진짜 정치검찰입니다. 최근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새로운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처 김건희의 주가 조작 의혹을 해명한다며 공개한 거래 내역에 대해 그동안 제기된 것은 실제 주가 상승된 시기를 제외한 시기 거래만을 공개한 것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당시 공개된 거래 내역 자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어 새로운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개된 내역 자료에 일부 의도적으로 지은 부분이 있다는 점. 두 번째, 소위 골드만삭스 출신 전문가와 관계를 끊고 투자금을 별도 계좌로 이체시켰다는 해명이 사실이라면 일반적으로 타 계좌 출고로 입력되는데 해명 당시 공개된 자료에는 증권사 이름만 공개된 채 출고인지 입고인지가 표시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 세 번째, 해명 공개 자료에서 마지막 부분이라고 공개된 부분 뒤에 추가 거래 내역으로 추정된 거래 내역 분량이 남아 있었다는 점이 그것입니다. 만일 가려진 기재 내용이 출고가 아니라 입고라면 다음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됩니다. 첫째, 윤석열 후보 측 해명과 달리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계속한 것이며 그래서 몇 달 만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투자를 정리한 게 아니라 이후 주가 상승 시까지 거래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더욱 커집니다. 둘째,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가 대국민 해명에서 공공연하게 해명 자료를 조작하여 국민을 속인 것이 됩니다. 관련 의혹에 대한 취재 기자의 사실 확인 요청을 거부한 윤석열 후보는 더 이상 꼼수로 문제를 회피하려 하지 말고 국민 앞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내역 전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또한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미 도이치모터스 심리분석 보고서를 입수해 관련 거래 내역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를 제외한 주가 조작 관련자들은 이미 모두 구속된 상태입니다. 이렇게까지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도 검찰이 김건희 씨를 단순 투자자로 포장해 불기소 처리하고 수사를 회피한다면 검찰은 또다시 국민의 강력한 검찰개혁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산재는 노동자 실수, 최저임금은 폐지, 주 120시간은 일해야 한다는 사람 잡는 윤석열의 노동관을 규탄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연일 시대착오적인 노동 정책 발언으로 논란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는 산업재해 현장에 가서 산재는 노동자의 실수에서 발생한다고 말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선복했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중소기업을 방문한 현장에서는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를 비현실적이라고 말했으며 그전에는 일하고 싶으면 주 120시간은 일하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다 주 5일제가 주 6일제로까지 퇴보하는 건 아닌지 기우가 생길 지경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노동관은 인류가 오랫동안 발전시켜온 노동정책의 근간을 부정하는 시대착오적인 인식입니다. 이런 노동관으로는 노동자 인권은 물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지속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국민 대부분은 직장인이며 노동자입니다. 주 120시간을 일하고 최저임금 이하를 받으며 산업안전보호 없는 일터에서 일하다 죽으면 노동자 책임이 되는 세상. 이것이 윤석열 후보가 꿈꾸는 세상입니까? 이제 시대는 노동시간 단축과 새로운 노동의 창출,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진일보한 방향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또한 살기 위해 일하러 갔다 죽어서야 돌아오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더는 일어나지 않게 우리 모두가 예방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오로지 문재인 정책에 반대하는 것만을 되뇌다 윤석열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만들 대한민국이 또 다른 지옥이 될 것 같아 섬뜩할 뿐입니다. 미래를 위한 가장 좋은 투자는 교육. 아이들의 수가 줄어도 아이들의 소중함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지난 3일 내년도 국가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총 607조 7천억 원이며 이 중 교육 예산은 89조 6,251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예년보다 나아진 점도 있고 반영되지 못해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나아진 점은 서민 중산층 가구 대학생 100만 명에게 내년부터 반값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의 교육급여가 전년 대비 평균 21% 인상됐습니다.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보육료 지원 단가 2만 원을 인상하였고, 전문대학 혁신지원 예산 140억 원이 증액되고, 사립대학 강사 처우 개선 지원 예산 26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장했던 학생 정신건강, 학생 자살 예방 지원을 위한 예산 추가 확보를 하지 못했고, 직업계고 현장 실습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과 예산 확보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내년도 교육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이 예산을 우리 교육에서 절박하게 요구되는 현안에 의미 있고 분명하게 써야 할 때입니다. 지금 국회에는 10만 명 이상 입법 청원이 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법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교육 개혁에 비상한 노력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유초중등 교육을 책임진 시도교육청은 증가한 교육 예산을 이런 전략적 과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합니다. 교육 예산이 정말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고 그 효과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체감될 때 더는 교육재정을 둘러싼 문제제기나 교육재정 감축 얘기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육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정책 예산으로 사용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